Just keep buying. 네, 한 주간의 테슬라 소식 또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 12월 7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돈 푸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돈 푸는, 즉 2년간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8,900억 원이 들 건데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사업이라는 게 전국 7개군을 사업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우리는 왜 안 주냐 불만이 많고, 이에 정부는 2028년부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7개 군한테 두는 돈이 8,900억입니다. 2년. 근데 여기에 대해서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추진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까요? 정부의 현금 풀기 정책은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으로 지난 몇 달간 13조 원을 썼고요. 내년부터 저소득층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1,500원 증가한 1조 1,5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빚을 내서라도 돈을 주라는 말 같고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을 나눠주고 있고, 전남 순천, 충북 제천 등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모든 주민에게 20에서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돈이 정말 미친 듯이 풀리고 있고요. 물가는 서서히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쌀 19%, 귤 27%,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고요. 환율 역시 이건 진화 환율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1,469원, 즉 1,470원, 얼마 안 있어서 1,500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돈 풀기는, 돈이 화폐가 흔해지면 흔해질수록 한정된 자본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물가 꾸준하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이제 엄청난 이 물가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물가 상승으로 올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FSD 한국에 상륙을 했는데, 과거에 2023년 3월 7일만 해도 현대차 모션을 자율주행 글로벌 경쟁력 5위, 테슬라 최하위. 네, 얼마나 어이없던 기사였는지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다시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번에 FSD가 한국에 상륙을 하면서 다양한 유명 유튜버들이 다뤄줬는데요. 특히나 이 스트리밍 36만 회, 31만, 158만 회, 34만 회, 네, 엄청난 지금 반향을 이루고 있고요. 모델 X, 모델 S 거의 풍기 현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떠드는 풍문에 의하면요, 이 모델 S나 모델 X를 주문하려면 6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점이 그 대기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하드웨어 4, 그리고 FSD가 이제 가능한 전제 조건을 갖췄던 게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을 하고, 기존에 테슬라를 타던 사람들은 또 역시 모델 S, 모델 X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FSD 한국의 상용은 굉장한 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자칭 전문가의 의견, 이 사람 자꾸 나오는데요. 이 사람 내용을 보면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요, 미국산 차량만 FDA 적용으로 국내 인정을 건너뛰는 구조인데, 이는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매우 위험한 방식이며, 기능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요.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도나 시장의 움직임 상을 우려스럽게 보는데요. 이게 자칭 전문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김필수와 기자 모두 다 언론에서는 FSD가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테슬라를 지켜본 결과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 사고는 나지 않을 건데, 어쨌든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교수 그리고 전문가들, 참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초청을 받아서 이런 인터뷰도 하고 TV에 나오는 자체가 이게 물음표지 않나.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전문가일까?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말하고 있죠. 게임 체인저라고. 네, FSD가. 그래서 FSD는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SD가 풀리고 나서 현대차 자율주행 수장 송창현 씨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송창현 씨는 포티투닷을 설립한 사람인데요. 현대 기아 합쳐서 투자금만 1조 95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포티투닷을 설립한 지 7년, 현대차에 합류한 지 4년 5개월. 근데 사실상 현대차의 자율주행 내재의 실패 결과입니다. 송 사장은 현대차가 기존에 고수하던 라이다 방식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메라 기반으로 전환을 주도했지만 현재적으로는 한국의 FSD가 상륙하자마자 이 사람은 사임을 하였고요. 네, 사직서를 이제 받아준 입장이지만 어쨌든 현대차는 1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 결과가 네, 현재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고별 메시지를 보면 많은 내용 중에 이 부분입니다. 거대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의 DNA를 삼고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 AI 디바이스를 만들겠다는 무모해도 보이던 도전은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크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의 회사 사이에서 수도 없이 충돌을 했고요. AVP를 겸직하며 SDV라는 거대한 전환을 이끄는 동안 보이지 않는 수도 없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하는 포티투닷의 리더분들과 여러분들의 열망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은 이제 현대차 내부에 많은 것을 개선을 하는 와중에 정치 권력 싸움에서도 밀렸다고 보시면 좋고요. 현대차의 현 주소가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송 사장은 네이버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에서 이제 하드웨어 전문가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차 기아 R&D 본부의 인적 쇄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제네시스 고성능 모델 GV6 마그마 개발을 총괄한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 그룹 차량 개발 담당 부사장의 이 R&D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가에서 하드웨어 전문가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현대차 내부에 바뀌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 그룹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데 또 한 번 방향을 바꿀까? 그것도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좀 테슬라를 지금까지 봐온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레이어드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GM 포드 폭파는 SDV조차도 만들지도 못했고요. 그 밑에 댓글이 참 처참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현대가 이 기술을 공개하면 기절 초풍이라고 하는데 FSD를 명확하게 모르고 이런 댓글의 단단 자체가 도대체 언제 이런 기술이 나올지 현대차는 기술을 최근에 27년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게 27년에 오픈을 하면은 정말 기절 초풍할지 근데 이 사람이 알까요? OTA를 알까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알까요? GPU를 알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이런 댓글을 다는지 현대차가 데이터를 모은다. 현대차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 현대차가 이런 자율주행 테슬라처럼 AI4, AI5 같은 칩을 만든다. 아니면 부품을 내재화시킨다. 그런 것들을 알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기존에 있었던 GM 포드 폭파는 폭스바겐이죠. SDV조차 만들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테슬라가 차량 대수로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그냥 갑자기 만들었다. 누구든 따라할 수 있다.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에 대한 반응은 한국에서는 모델 Y가 11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 1위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내연차 다음 하이브리드 왔고 그 다음 전기차가 온다는데 바로 자율주행차가 온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전기차 판매 부진, 즉 화석 연료라고 하는 이 화석차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왜? 자율주행이란 자체가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사실 부품도 내재화시켜야 되고 그것을 이제 연산하는 칩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주행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이 천재적인 이 CEO 덕분에 지금까지 왔던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현직 개발자가 이렇게 댓글 단글을 이제 하는데요. 현대가 제어기, 소프트웨어 가이드만 전달하고 실제 설계는 보시, 만도, 콘티 등 협력사들이 합니다.
요구사항에 잔뜩 막상 맞춰 들어가면 안에서 정리가 안 되어서 활용도 안 되지. 뭐 요렇게 된 거죠. 테슬라는 그것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대차에서 차를 만드는데 현대, 보쉬, 만도, 콘티 등인데 벌써 4개 업체가 언급이 되는데, 왜 포티투닷은 SDV를 못했을까요? 바로 어려운 이유는 요겁니다. 자동차에는 차급에 따라 최소 30개에서 150가지의 ECU, 일렉트로 컨트롤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즉 각각의 부품과 코딩 등 ECU를 하청업체에 납품받아 조립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SDV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컴퓨터로 대체가 필요하고, 차량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앙 소프트웨어 부서로 이관이 필요하고, 중앙 집중형 제어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모든 연구부서와 하청업체 전부 불러 모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 컨트롤하겠습니다, 내부트로 오세요 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정말 큰 업체가 현대, 보쉬, 만도, 콘티 뿐만 아니라 30개에서 150까지 수많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 하청이 되는 건데, 이 업체들이 시총도 크고 많은 매출이 있는데 과연 현대차의 말을 들을까요?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개발이 어렵고 테슬라는 그것을 극복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쉬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R&D 투자 금액인데요. 25년 3분기 누적 약 6.8조 원, 현대차는 누적 3.5조 원을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매출액 대비 6.9%, 현대차는 2.5%인데요. 초격차 이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테슬라보다는 적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5조 원, 거의 3조 원,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 어디 썼을까라는 물음표라는 거죠. 네, 포티투자에 1조 넘게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일하는 기본을 혐오하는 남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위대함인데요. 테슬라의 전 AI 디렉터 안드레 카파시는요, 머스크와 일했던 경험을 해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에 내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감지하는 데 탁월한 감각이 있으며 그가 생각하기에 진짜 일을 하지 않는 직원을 가차없이 해고한다 증언을 했고요. 일반적인 경영자라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 혹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묵인했을 법한 잉여 인력들을 머스크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 회의를 위한 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관리자, 코딩하지 않는 개발자 모두 일하는 기분만 내는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위대함을 전기차 하드웨어나 자율주행 기술에 찾지만, 하지만 테슬라의 진정한 해자는 바로 이 진짜 일하는 일에 집중하는 조직 문화인데요. 요즘 드라마 핫하잖아요. 김부장 식의 회사에서는 보고서의 줄 간격을 맞추고 상사의 의중을 살피는데 에너지의 80%를 쓰고요. 하지만 테슬라에서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원가를 절감하고 코드를 최적화하는 결과만의 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머스크가 트위터 X를 인수한 후 직원의 80%를 해고하고도 서비스가 유지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일하는 기분만을 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사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조 원을 투자하고도 이 정도의 자율주행의 기술을 냈던 걸 보면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일하는 기분만을 내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 경영 방식에 대한 단편적인 차이를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댄머스크님이 앞으로 있을 일을 조금 글을 타례를 꽤 많이 써서 했는데요,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테슬라의 변화와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조금 생각해 보면, 미국은 자본, 기술, 안보를 제공하고 개도국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서 이들이 결합하여 평화와 디플레이션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평화가 유지되었죠. 이 한반도만 하더라도.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제조업을 리쇼어링 시키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한다면요, 이제 문이 닫히겠죠. 옵티머스를 필두로 휴머노이드 양산으로 인간 육체 노동 비용이 극도로 낮아지면 개도국에 미국이 제품을 발주할 일이 없고요. 미국은 스스로를 생산과 고립시키면서도 전 세계 부를 싹쓸이하며 공고한 제국을 만들고 그 내부에 지속 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미중 간 AI, 로봇 패권 전쟁이 전개될 거고,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안 깨속이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길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요. 반도체 헤게모니를 미국이 쥐고 있고요. 중국이 로봇 공급망과 에너지 투자에서 앞서고 있고 등등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많이들이 관가하는 것이 가장 거대한 자본과 가장 큰 내수 시장이
미국에 있다는 거죠. 뭐 중국 역시도 큰 내수 시장이지만 미국 역시도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굳이 물류비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수하여 저개발국 제조업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고요. 이런 로봇들의 생산, AI가 이제 점점 더 풍요롭게 발전하며 제조업은 달러를 벌어서 식량과 에너지를 구매하여 생존하는 개도국의 수많은 노동력들이 자원이 아닌 부채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자원에서 부채로 전략이 되면요, 현재 있는 한국에 있는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겠죠. 그 결과 개도국의 제조업 붕괴에 따른 대량 실업과 빈곤, 폭동의 빈도는 치솟을 것이고요.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여기는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며 전 세계 바닷길을 지켜준 건 그 바닷길이 미국이 소비하는 석유와 공산품을 실어 나르는 길이었고요. 현재는 미국이 세일 혁명으로 에너지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며 세계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만약 여기서 인건비가 아비트라지마저 사라지면, 즉 개도국이 갖고 있는 이 인건비의 저렴함이 사라진다면 개도국들은 계층 사다리가 걷어차이는 것은 물론 망국에 대한 투쟁에 대한 약육강식의 전쟁통으로 던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으로 봤을 때 세계 3차 대전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계 3차 대전이라기보다는 미국, 즉 돈을 뿌리는 미국이 문을 닫아버리고, 왜? 인건비가 저렴한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자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테슬라는 조만간 옵티머스 양산을 계획 중이고, 일론은 5년 후인 2030년까지 연 100만 대 생산, 장기적으로 연 수천만 대 1억 대 생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론이 말한 전쟁 발발 시한은 5에서 10년, 시기적으로 겹침, 과연 우연일까요? 네, 이것까지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투자는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곳이 과연 앞으로 이곳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공간이, 제가 사는 이 공간이 유지가 안 된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옵티머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3년, 24년, 25년, 네, 옵티머스가 그냥 뛰어갑니다. 그냥 뛰어가.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뒤에 있는 옵티머스들이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발을 뛰는 형태, 발을 보시면 네, 3세대 정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거 내년에 옵티머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 특히 뭐 판매는 안 하더라도 테슬라 공장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형 유럽 전역에 출시되기 시작했고요. 구독료는 월 99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한국에 풀린 것도 충격적인데 유럽에도 이렇게 풀려버리면 꽤 충격적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스페이스X IPO 2026년이라는 말이 썰이 돌았는데요. 레이어드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20년 9월, 몇 년 후 스타링크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전망되면 IPO 예정. 21년 6월, 스타링크 매출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면 IPO 시 테슬라 주주의 우선권이 가도록 할 것이다. 23년 11월, 스타링크 현금 BEP 달성. 24년 6월, 제 회사들 중 어느 하나라도 상장할 경우 테슬라를 포함한 주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충성심은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라는 게 오고 있습니다. 즉 테슬라 자체에 대한 뿜뿜도 이제 그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 스타링크 상장만으로도 꽤 이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꽤 오랫동안 테슬라 투자한 주주로서 이번에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아야 되지 않나, 왜?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이 주식도 들고 가야 되는 주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는 어느 정도 일부 팔아서 스페이스X를 좀 사서 장기 보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